자, 합시다. 자, 여러 가지 방정식 우리가 2차 방정식 했던 거, 인수분해 했던 거 내용이 합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처음에 사람은 없을 테니까 바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문제 위주로 오늘 나가볼게요. 이 앞부분이 많이 겹쳐. 여기 인수분해 내용이죠. 인수분해 내용이랑 2차 방정식 때 있던 내용 그대로기 때문에 따로 내가 넣지는 않았어. 예를 들면 우리가 고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해서 는 0꼴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통인수를 확인하고 우리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같은 꼴이 보이면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보기차식은 상수항, 2차항, 4차항만 있으면 보기차식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상반방정식은 개수가 좌우 대칭인 그걸 우리가 상반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가운데항 x제곱으로 보통 묶어서 처리를 했었죠. 그리고 인수정리는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아서 그러면 0 나오니까 누구를 인수로 갖겠구나 해서 푸는 거였어요. 자, 바로 이쪽은 문제로 넘어갈게요. 697번부터 펜트를 보면은 문제들이 쭉 있거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문제를 풀고 한번 이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4차 방정식이에요. 4차 동그라미 습관 미리 그리시고요. 자, x제곱, x 4제곱 마이너스 땡땡땡 주어져 있는데 일단 이거 봤을 때 기분은 조금 좋아요. 왜냐? 미정계수가 없어요. 미정계수가 없으면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미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서와 근데 기분이 좋아야 하고 이때 4차 방정식은 따라하세요. 네 근 무조건 4개의 근을 가져요. 복소수 범위에서 식은 어근 다 합치면 무조건 4개다. 그 중에 2개가 허근이고요. 그걸 알파 베타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우리가 이걸 2차로 인수분해를 했을 때 그 2개에서 뭐 실근이 나오고 뒤에 2개에서 허근이 나와서 뒤에 있는 2차식에서 근과 계수 관계를 쓰면 두 분의 합과 곱을 이용하면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얘를 바로 우리가 인수분해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따라하세요. 고차 방정식 우리 3차 이상의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자,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뭔가 특별한 꼴이 아니라면 보기차식이라든지 아니면 상반방정식이라든지 뭐 특별한 꼴이 아니라면 무조건 인수정리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대입을 해서 0 되는 값을 찾자. 그럼 상수항이 지금 최고차에서 1이고요. 상수항이 2죠? 그러면 뿔마 1 대입해보고 뿔마 2 대입해보고 안 되면 우리가 안 풀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서 더했을 때 0이 안 나오죠? 개수들만 쭉 적어보면 자, 근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홀수 차항은 바뀌니까 얘만 바뀔 거야, 부호가. 여기가 플러스 3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더해서 4, 더해서 마이너스 4. 그러면 내가 x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0이 되는구나. 혜인아, 그럼 누구를 인수로 갖는 거예요? x 플러스 1. 네, x 플러스 1 인수로 갖죠. 바로 조립제법을 써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차수에 맞춰서 묶어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전개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니까 최고 차량이 뭐여야 하고 이렇게 돼야 전개했을 때 4제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x함수 이렇게 했을 때도 3제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없어요, 그 3차항이. 그러면 x 세제곱이 없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그러면 3차항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1차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도 2차항이 나올 거야. 근데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상수항 하나 남았을 때는 상수항만 비교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고 만약 이게 좀 부담스럽다 그럼 조립제법 쓰면 되겠죠? 조립제법 썼다면 1, 0, 0 빼먹지 말아야겠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없고 우리가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1, 마1, 마1, 1, 마1, 1, 마2, 2, 0 이렇게 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겠지? 익숙해지면 얘가 훨씬 빠르고요.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조립제법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고1 때는 조립제법 많이 쓰는데 고2부터는 조립제법 거의 그냥 안 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를 미리 좀 적응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우리가 4차기 때문에 최대한 얘까지 인수분해 더 해주면 좋아요. 자, 그럼 얘만 단 우리가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인수정리 3차니까 인수정리로 보면 되겠죠? 그럼 1 대입하면 1, 마1, 마1, 마이니까 안 될 거고 그럼 마이를 집어넣는다면 얘랑 얘가 바뀔 거야. 숫자로 한번 써볼까요? x 3승 마이너스 x 2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승 1 대입하면 1, 마1, 마1, 마2니까 마이너스 4, 1이니까 마삼나서 안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홀수차항 부호 바뀌니까 마1, 1로 바뀌면 처음이랑 결과가 어차피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될 거야. 자, 뿔마 1을 집어넣어야겠죠? 2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바로 딱 나왔네. 아 1을 대입해서 0이 나왔다? 가나 그럼 무슨 정의에 의하여? 예? 인수 정의에 의하여 얘가 누구를 인수로 가질 거다. 그렇죠. 이렇게 가져와서 x 플러스 1 앞에 써주고요. x 마이너스 2 써주고 이 뒷부분은 이제 얘만 보고 쓰면 되겠죠? 가나 혹시 너 이거 할 수 있는 쪽 안 쓰고 도전? 뭐 있어? 지는 할 수 있어? 됐어? 할 수 있어? X제곱. x제곱 해야 최고차항 x세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 몇 x 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x제곱 나오겠느냐니까 뭐면 되겠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x가 나오려면 이렇게 마이너스 2x 상수함만 나왔으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상수함 마이너스 2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조립제법을 쓰겠다? 조립제법 쓰면 돼요. 여기서 그러면 한 번 더 나눌 때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 1, 2, 1, 2, 1, 2, 0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0이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곱해서요. 20과 20을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라는 얘기죠. 그 말은 얘만 0일 수도 있고 얘만 0일 수도 있고 얘만 0일 수도 있고 얘네들만 0일 수도 있고 얘네들만 0일 수도 있고 얘네들만 0일 수도 있고 전부 다 0일 수도 있고 를 포함하는 거야. 적어도 하나는 0이다 라는 의미는.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x가 몇이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되겠죠.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가 몇이면 돼요? 2. 여기서 이제 두 허근을 가지겠죠? 만약에 실근 허근 모르겠다? 바로 무슨 식 써보면 되는 거야? 판별식 써보면 되겠죠? 1 빼기 4 마이너스 3이니까 D가 0보다 작죠? D가 0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두 허근 알파와 베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일단 3, 4차가 나왔다? 인수분해 꼭 해야 돼요. 인수분해 한다는 판단을 하는 거야. 안 되면 뭐 다른 조건이 있으니까 그걸 쓰면 되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고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몇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가져와서 따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하면 제곱에서 얘를 몇 번 빼면 되니까? 2번. 1에서 1 두 번 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여기까지 괜찮나요? 제곱합인데 왜 마이너스가 나오죠? 허수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너네가 다 쓰지 말고요.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안 풀어줘도 되는데 첫 번째 문제 풀었고요. 그냥 뭐 여기는 인수분해 이 정도만 힌트로 써도 돼요. 뭐나 하민이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3, 4차 방정식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하는구나 그거 한번 보여주려고 인수분해 한 거고요. 조립제법 보일 땐 써도 괜찮아. 근데 나중에 이거 쓰려면 너무 번거로워지니까 바로바로 묶어내는 게 익숙해져야 나중에 좀 계산 양을 줄일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익혀놓으면 좋아요. 개수를 보면서 우리가 개수를 비교해서 미정 개수를 결정한다 이런 느낌이 되고 자 그 다음 문제부터는 굳이 풀 필요 없으면 안 풀게요. 자 얘는 4차 따라서 4차 동그라미 습관적으로 3차 4차 다항이라는 표현 나오면 동그라미 친 습관들이라고 했죠. 자 그때 얘는 4차 방정식이니까 이것도 고차 방정식 중 하나죠. 그러면 인수분해할 생각이 먼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에 내 근이라고 했어요. 내 실근도 아니고 내 허근도 아니고 내 근이라고 했으면 실근 허근 다 합친 걸 말하는 거죠. 그때 얘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 때 이건 델타야. 감마 델타 얘는 C에 해당하고 D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거의 값은 물어봤는데 이런 모양 어디서 보지 않았니? 일단 모양 구조가 좀 익숙하죠? 지금 1, 1, 1, 1 뭐 지지냐? 갑자기 왜 천장이 들렸을까? 이렇게 됐죠? 자 이건 우리가 모양을 좀 잘 보면 좋아. 자 얘 같은 경우는 얘 내근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인수정리에 쓸 수가 있죠. 뭐라 쓸 수 있을까? 내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래요. 그러면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 베타 넣어도 0이 나와야 되고 감마, 델타 넣어도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x-베타, x-감마, x-델타는 몇이다? 라고 쓰면 되겠니? 0 이렇게 쓰는 게 무슨 정리인 거죠? 인수 정리에 의하여
근이라고 대입해서 0 나온다고? 아, 그럼 인수로 가지겠구나. x-r를. 인수증식 작성해보면 얘랑 모양 거의 비슷하지 않니? 그럼 x자리에 몇 대입하면 얘랑 똑같은 말이야? 1 대입하면 똑같은 말이죠. 이걸 fx라고 했을 때 그럼 얘를 구해라는 얘기는 결국 f 몇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건가? f1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1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리고 모양을 보고 아 우리가 문제가 원하는 게 뭐구나 하고 모양을 좀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얘 같은 경우는요. 힌트 이렇게만 써놓을까요? 나는 지금 얘를 fx는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너네가 이제 클리닉 시간에 문제를 풀 때 아니 이걸 굳이 왜 F로 놨을까?를 한번 떠올리면서 기억을 잘 보세요. 아 이걸 F1로 해석할 거여서 F로 놨구나 라는 힌트는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그냥 3차방 정식인데 얘를 왜 집어넣냐면 갑자기 뭐 복수처럼 섞여 나와서 좀 재밌어 보여서 넣었어요. 자, 3차방 정식이니까 얘도 고차방 정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가능한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따라하세요. 고차방 정식? 고차방 정식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 보기차식, 상반방 정식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인수정리라고 했어. 자, 그러면 보기차식 아니죠? 3차랑 1차 막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얘 개수가 대칭인 상반방 정식 아니죠? 그럼 얘는 당연히 무슨 정리밖에 안 된다. 인수정리. 무슨 정리라고요? 야, 써줘야 돼? 안 쓸 거예요. 네. 인수정리 쓰면 된다. 자, 그러면 최고차에서 1이죠? 상상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내가 대입해 볼 거는 4개가 떠올라요. 뭐뭐 대입할까? 불마 1이랑 불마 3. 그 중에 누구 먼저 대입해야지, 당연히. 1. 그럼 너무 기분 좋아. 1, 1, 1, 마이너스 3 하니까 바로 몇? 0. 그럼 무슨 정리에 의하여? 나머지 정리구나. 인수정리죠. 당연히 정신 차려. 네, 정신 차리세요. 벌써 페로몬을 안 해. 자, 그럼 인수정리에 의하여 누구를 인수로 가질 거다? x 마이너스. 시민 가능? 은하 너 이거 조립적으로 안 쓰고 인수분해하는 거 할 수 있어? 아니요. 못하겠어? 고1 친구들 귀엽네요. 헤인 매치. 아, 기다려. 하민 혹시 할 수 있니? 그냥 때려박으면 안 되겠죠. 그냥 때려박으면 안 돼요. 이거 인수분해. 친구 청소년 친구 이름 뭐였지? 서연이? 서연아 너 이거 혹시 할 수 있니? 지금 여기 있는 6명 전부 다 조립제법 출신. 근데 고이고3 애들 조립제법 쓰면 내가 개놀리거든. 아유 진짜 조립제법 쓰네. 네, 그러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일단 간단한 건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은 간단해. 왜냐면 최고차항은 전개했을 때 이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구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 다음에 1차항 몇 x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상수항도 간단해. 왜냐면 전개했을 때 얘네들 곱했을 때만 상수항이 나오기 때문에 곱해서 몇 나와야 돼서?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 몇이라 써있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항인 x제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곱했을 때만 x제곱이 나올 수 있거든. 이렇게 곱하면 몇 x제곱 나오네요? 마이너스 x제곱. 근데 뭐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 여기서 마이너스 x제곱 나왔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줘야 플러스 x제곱이 될 수 있을까? 플러스 2x제곱이 되겠죠? 그러려면 곱해서 이게 나오면 얘 몇이었어야 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이게 조립적보다 익숙해 좀 빠르고요. 인수분해 되나요? 되나요? 안 되죠? 이거 참고로 한 배씩 쓰면 이거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몇을 더한 거야? 표준형 바꾸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2를 넣은 거죠? 안 돼요? 야 이거 너는 2차함수 배웠잖아. 이거 한 배씩 굳이 안 써도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니까 그래프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1,2에서 이렇게 꼭지점이 생기니까 얘는 그래프 x축과의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x축과의 교점이 의미하는 건 얘는 0이라고 했을 때 방정식이 실근이라고 했죠. 실근이 교점을 x축과라고 했으니까 교점 x축이 없다? 실근이 없다. 허근이다.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고 나중에 이거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럼 그렇군. 그러면 여기에서 Z1과 Z2가 나오는구나. 자, 근데 내 희망상 한 허근을 Z1을 가진대요. 그럼 뭐도 허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Z1 바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무슨 근이라고 부르죠? 켤레근. 자, 따라하세요. 복소수 켤레근. 복소수 켤레근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 무조건 가지는 건 아니었어. Z1을 가질 때 Z1 바를 복소수 켤레근으로 가지려면 개수가 뭐여야 한다 그랬죠?
실수여야만 한다 그랬죠? 그거 이따 뒤에 또 나와. 근데 개수가 1, 2, 3이니까 다 실수죠? 아 그러면 이게 뭐라고 써도 되는 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Z1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그것 때문에 집어넣었고요. 자 그럼 얘도 간단히 쓰면 이거 뭐라고 쓸 수 있냐면 Z1, Z1 봐줘. 하나 켤레고 켤레고 이거는 그럼 뭐라고 바꿔 쓰면 될까? 얘 뭐로 바꾸고 Z1 바 얘는 그러면 Z1 바의 바시였으니까 그럼 얘랑 얘랑 어떤 거야? 똑같으니까 2Z1 Z1 바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켤레국은 제곱바 을 해도 되고 아니면 두근에 뭐를 써도 곱을 쓰면 Z1 Z1 바 바로 나오겠죠? 곱이 몇인 거예요? 3이죠. 왜냐면 두근의 합 마이너스 2 두근의 곱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힌트 안 줄게요. 그냥 푸세요. 얘는 이 정도는 이 힌트 주기가 애매해. 힌트 주면 완전 스포라서 너네가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은 별 2개짜리예요. 별 2개짜리인데 같이 한번 보자. 복소수 Z는 A 플러스 B의 A, B 실수까지 줬어요.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A 플러스 B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자, 얘 보세요. 얘들아,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뭐에 포함된다 그랬죠? 무슨 방정식에? 고차 방정식. 따라하세요. 고차 방정식. 우리 교육과정에서 고차 방정식은 3차랑 4차.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5차는 가끔 나오긴 하지만 주 4차까지를 생각하면 되고요. 고차 방정식이니까 나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따라하세요. 보기차식. 이제 확인해. 보기차식이니? 아니죠? 따라하세요. 상관 방정식. 개수가 정대칭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그런다 뭐 치환해서 묶어서 처리할 게 있느냐? 그것도 없죠? 그럼 무조건 인수정리야. 고차 방정식은. 알겠니? 수투 미적분 가면 무조건 그냥 인수정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자마자 인수정리를 쓸 수 있어야 돼. 바로 써야 돼요. 보자마자. 그러면 내가 대입할 게 몇 개밖에 없을까 여기서? 최고창계수 1, 상성 13. 그러면 따라하세요. 뿔마 최고차항 개수분의 상수하고 정확히는 뿔마하고 최고차항에서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니까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기 1로 고정하면은 그냥 뿔마 상수항의 약수 이렇게 풀 수 있어. 조금 편하기도 해요. 그러면 13의 약수가 누구랑 누구밖에 없으니까 그럼 뿔마 1, 뿔마 13 안 되면 그냥 안 풀면 돼요. 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는 따라하세요. 켤레차. 켤레 합은 우리가 A 플러스 B의 꼴로 나타냈을 때 켤레 합은 뭐라고 쓸 수 있었죠? EA. 네, 일주일 전에 다 까먹었죠? 켤레 곱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어떻게 그려야 그랬어? 따라서 켤레 곱은? 제곱파. 네, 켤레 차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EB 아니 방금 암산하면 되잖아 얘들아. 그 상태에서 A-BI니까 빼면은 A 없어지고 EBI 되겠죠? 약분하면 이거 뭐랑 똑같은 말이야? EB가 음의 실수니? 그럼 누가 음의 실수냐 물어본 거야? B가 음의 실수니? 이렇게 보는 거야. 너네 여기 인수분해 해가지고 Z를 관찰해보면 되겠지? 뭐 그건 너네가 하세요. 이거는 힌트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네, 너네 푸시고요. 별 2개짜리인데 복소수 내용이 들어가서 별 2개짜리 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702번. 야 이거 안 해도 되지? 이거 뭐 한다면 뭐 해야 되겠다고 바로 생각이 들어야 될까? 중간고사 보면죠? 인수분해에서 뭐 한다면 뭐 해야 돼? 뭐 한다면 치환해야 될까? 공통부분 나오도록 묶어 출구 치환해야 되죠? 얘 짝꿍은 누구예요? 제일 끝하면 6 이렇게 되죠? 1차는 개수가? 이렇게인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약 하면 x제곱 플러스 뭐가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곱했을 때 뭐가 나오니?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1이니까 공통부분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공통부분으로 라지 x, 라지 x, p 뭐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해서 치환하고 전개하고 다시 인수분해하고 묶고 역치환, 환원하고 그런 느낌이죠. 이거는 인수분해랑 똑같은 내용인데 복습하라고 넣었고요. 자, 모든 실근의 곱이죠. 이것 때문에 얘를 넣었다. 따라서 실근의 곱. 혹시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배워본 적 있는 사람? 없나요? 배웠어요?
배웠어? 주의할 게 있어요.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고3 모의고사였던 것 같은데 나온 적이 있는데 실근을 곱했는데 여기서 근은 지금 4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복소수 범위에서 얘들아 근이 몇 개 나올까? 근이 최대 몇 개? 4개. 무조건 4개야. 복소수 범위는. 근데 여기서 실근이 없을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거든. 근데 실근을 곱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근과 계세관계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실근이 2개, 허브를 2개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실근을 곱하면 얘네 둘만 곱해야 되는데 근과 계세관계를 쓰면 4개를 다 곱하게 되는 거니까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 그건 좀 조심해야 돼. 모르는 친구들은 몰라도 돼요. 그 교육과정에서 지금 안 쓰는 게 맞아 지금은. 근데 혹시 배웠으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차 방정식 했는데 자, 따라하세요. 고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면 내가 특별한 케이스인지 확인을 하려고 그랬죠?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불렀죠? 보기차식. 따라하세요. 보기차식. 보자마자 보기차식 나와야죠. 자, 얘도 왜 집어넣냐면은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인수분해 하면 되죠? 안 되는 꼴이 좀 귀찮았던 거죠. 안 되는 꼴이라서 오랜만에 우리 인수분해 시키려고 넣었고요. 자, 이거 보기차식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거 라지 x로 치환했을 때 라지 x 제곱 3 라지 x 36 인수분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얘는 합작꼴로 변형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합작꼴 변형할 때는 얘네 둘만 가져와서 x 4제곱 라지 x 제곱 쓸까요? 라지 x 제곱 이렇게 얘네들만 따로 이렇게 얘는 따로 뒤에 쓰고 이렇게 먼저 식을 쓰는 거였죠? 그런 다음 얘가 무슨 식이 되도록?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그러면 여기에 1차는 개수가 가능한 케이스가 몇 개가 나올까요? 2개 나오겠죠? 몇이어도 되고 12x였어도 되고요. 그 다음 몇이었어도 돼요? 이렇게 여기다 x를 씁시다. 자, 그럼 내 마음대로 12x를 더했으니까 12x 빼주면 뒤에가 이때는 뭐가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12x 빼주면 내 마음대로 뺐으니까 다시 더해주면 뒤에가 뭐가 나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x제곱 플러스 36 x제곱 플러스 36 했을 때 자, 이거는 합작꼴로 못 만들죠? 이건 합작꼴로 만들 수 있죠. 얘가 라지 x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역치환할까요? 스몰 x의 제곱이니까 3x의 제곱 얘도 역치환할까요? 환원했으면 x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합작꼴로 변형할 수 있는 거였죠? 자, 이건 내가 보기차식 다른 부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문제에서는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자, 지금 얘 보면은 원래 실근이 원래 그냥 알파 베타 가마 델타였죠? 뒤집혔죠? 이걸 처리하는 게 있긴 한데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걸 2차, 2차로 합작꼴로 분리하면 2차가 2차로 분리가 되겠죠? 얘 출제를 이걸 봐요. 따로 두 개를 봐서 알파 베타 역수합을 그냥 알파 베타 분해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곱분해합 얘도 두 근의 곱분해합 해서 푸는 게 출제 의도일 텐데 기존의 근이 이렇게 역수 취해진 채에서 나왔다? 어떤 의미가 있기는 해요. 일단 이 문제에서는 별다른 얘기 안 할게. 여기서는 그냥 이대로 푸는 게 빠를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요것만 써볼까요? 힌트로 요걸 줄게요. 왜냐면 이거 생각 못하면 풀기 힘들기 때문에 곱분의 합골이다. 이렇게 딱 써봅시다. 그러면 너네가 풀릴 때 뭐 힌트가 좀 되지 않을까. 하민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하민 피곤하면 써도 될까? 네, 책상도 마침 피해요. 그래서 내가 풀어보시고요. 참고로 이거는 개수를 뒤집었을 때 네, 역시 들립니다. 자, G42번 봅시다. 얘들아 이거 몇 차 방정식이래요? 4차. 동그라미 하면 얘가 특수한 꼴인지 봐야 된다 그랬죠? 따라하세요. 개수가 대칭.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상반식. 그리고 상반식이 포함된 방정식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최고차는 4차일 때 4차 상반 방정식. 5차는 5차. 우리 교육과정에서 4차까지만 나오는 게 맞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힌트만 딱 써놓을까요? 이거 누구로 묶어내고 시작하는 거였어? x제곱 혹시 바로 쓸 수 있니? 묶어냈을 때 그러면 얘가 x제곱되고 x제곱분의 1이 되겠지. 얘네들 짝꿍이었잖아.
그럼 바로 그냥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몇이라고 바꿨으면 될까? 이렇게 써주면 좋지 않을까? 원래는 묶으면 이거. 근데 어차피 우리 얘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우리 중간고사 범위였으니까 이 정도는 한 번에 쓸 수 있으면 좋겠어. 자, 그다음에 얘는요 몇이 되고 묶어냈기 때문에 x제곱 얘네요. 묶어냈으니까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도 6으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x분의 1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공통부분 만들어주고 얘를 이제 공통부분이니까 뭐 해서 처리를 하는 거야? 치환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치환하면 범위주의. 근데 얘의 범위는 지금은 몰라. 치환할 때 범위를 잘 봐야 되는데 얘의 범위는 수학 학을 배워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몰라요. 범위를 모를 때 그냥 키로 치환하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요것만 한번 써볼까요? 상반법 정식이니까 x제곱 묶어내고 여기까지만 해주면 나머지는 너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가 이제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느낌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x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b의 는 0 c는 a라고 해볼게. a라고 하잖아. 알파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지금 분수꼴이잖아요. 그럼 얘를 분수꼴이 나오도록 변형을 해야 돼. 주로 뭐를 해버릴까 양변에? 여기서 분수꼴 나가려면 뭐 해야 돼요? x로 나눠야겠지. 근데 x로 내 맘대로 막 나누면 돼요, 안 돼요? x가 뭐가 아니면 보장이 있어야 돼? 3 5 이렇게 나올까요? 자, 그러면 x의 0을 먼저 대입을 해봐야 돼. x는 0, 1일 때 하고 0 대입하면 좌변은 몇이 되고요? 맞지. 우변은 몇이 나와요? 0 둘이 같지? 않죠? 그 말은 x가 뭐가 아니다. 이게 아니다. 확인을 해주고 그런 다음 양변을 x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 얘가 뭐가 되고?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가 되는데 마이너스 13하고 플러스 10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러면 얘가 x 플러스하고 귀찮다 이렇게 할게요. 마음이 자꾸 오락가락하네. x로 나누면 x 플러스 뭐가 되고요? 얘는 13이니까 넘겨서 는하고 뭐라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합을 할 때 두 개의 차는 어떻게 구하죠? 그러면 두 개의 차? 따라서 합과 차는 제곱으로 연결된다. 제곱으로 연결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 알파 한근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서 성립해야겠죠?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13인 거야.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거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이분기한테 마이너스 2 있으면 되겠죠? 얘 몇이라고 했습니까? 13. 169 빼기니까 167. 그런 다음에 얘 안쪽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뭐를 씌워주면? 루트를 씌워주면 따라하세요. 절대값과 절대값이 이런 스포이 나온다. 따라하세요.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뭐로 바뀌는 거야? 절대값이 바뀌는 거 없으니까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너네가 이거 차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분수꼴은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건지 그럼 너네가 한번 잘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는 더 얘기는 안 할게요. 너무 쉬워지니까 너네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했죠? 고민을 해야 실력이 되니까. 여기까지 썼나요? 썼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모양이 찌개에서 집어넣고 자, 봅시다. A 세제곱, 생뚱맞게 세제곱이 나왔어? 생뚱맞게 B 세제곱 나왔어? 근데 이 문제를 읽었을 때 뭐지? 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 얘랑 켤레관계죠? 부호는 반대죠, 무리수는. 그러면 우리가 켤레관계가 나왔다? 바로 뭐랑 뭐 구하고 시작하라 그럴게. 이게 중간고사 보냈어요. 뭐 구하고 시작했어야 될까? 이거 보면 하고 싶은 게 있나? 합. 최소한 2개. 추가 더하면 차까지는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합 곱만 쓸까요? A 3승 플러스 B 3승 하면 뭐라 쓰면 되겠니? 합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A 3승 B 3승 하면은 뭐라 쓰면 되겠니? 합작꼴이네요.
81에서 빼기 몇 해주면 돼요? 16 곱하기 80이죠? 꽉. 그럼 1. 그러면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정리해 줄 수 있겠지? 뭐는 몇 이렇게 쓰면 될까? 이렇게까지 써주고 얘와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구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이거 봤을 때 합 여기까지 좀 쓰세요. 그럼 곱은 너네가 A 상승, B 상승, 은하고 쓸 수 있겠지? 딱 요것만 써. 왜냐면 너무 힌트 많이 주면 너네가 클리닉 때 푸는 게 손목 운동밖에 안 돼. 수학 공부가 아니라 손목 운동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딱 쓰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킬레간계인 두 무리수나 독소수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합, 곱, 차 정도는 나는 보통은 떠올리면서 문제 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센 상난이도고요. 언제 끝나요? 고차 방정식 너무 많네. 하나, 둘, 셋. 얘는 어려운 거다. 얘네가 좀 많이 어려워요. 뒤에 세 개가 풀어보니까 많이 어렵더라고. 얘네들은 좀 간단한데. 자, 얘 차례죠? 자, 봅시다. 자, 얘가 아까 내가 역수인 얘 한 근이 알파라고 그랬죠? 생뚱맞게 알파 역수가 나오죠? 네,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었지. 자, 이걸 이 문제에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3차 동그라미 치고 x 함수 주의할 건 여기 계수 잘 봐야 돼요. 플러스, 당연히 플러스일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죠? 그리고 3차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위에다 뭐라고 써주고 시작해야 될 거 원래? 3차 A가 0이 아니다. 문제에서 줬을 수도 있지만 안 줬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고 문제에서 안 써줬다면 알파는 0이 아니되지 A는 0이 아니란 말 없었기 때문에 0이 아니라고 써주고 시작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수1에서도 이런 비슷한 게 나와요. 그래서 습관 이런 거 잘 들여놔야 돼. 자, 그래서 기억니은데 이 문제 되게 좋은 게 순서대로 잘 만들었어. 자, 이거는 마이너스 알파가 얘는 지금 플러스죠? 식이 달라요. 얘 근인지 물어봤어? 그러면 따라하세요. 근, 대입.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근인 거잖아. 자, 근데 얘가 한 근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한 근이 알파다. 그럼 식을 하나 세워놓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알파, A 알파 3승 A랑 알파 안 헷갈리게 잘 표시하세요. B 알파 2승 C 알파 마이너스 D는요. 이게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랬을 때 얘가 근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럼 이게 근이려면 뭐 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 대입을 해보는 거야. 해보면 이렇게 되려면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나오죠? 마이너스 A 알파 세제곱 플러스 B 알파 제곱 마이너스 C 알파 플러스 D는요. 이게 성립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야. 얘랑 뭐만 봤는데? 뭐만 봤는데 마이너스 곱하면 이게 성립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확인.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얘는 지금 역수 취한 것도 근이냐 물어봤고 얘는 따라서 개수가 뒤집혔다. 개수가 뒤집혔어. 제일 앞에 있던 애가 제일 뒤로 가고 제일 뒤에 있던 애가 제일 앞으로 뒤집혀버린 거야. 자, 이러면 우리가 역수인 근과 관계가 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일단 알파는 뭐가 아니라 그랬어 얘들아? 0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내가 양변을 알파 뭐 해도 되는 거야? 나눠도 되죠. 근데 나는 알파로 안 나누고 최고차항인 세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자, 알파 세제곱으로 나누기 알파 3승 하면은 얘는 뭐가 될까요? 불러주세요. A 이렇게 되죠? 얘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알파분의 2. 얘는 뭐가 되죠? 플러스 알파의 제곱분의 C 이렇게 되고 얘는요? 마이너스 알파 몇 제곱분의 이렇게 돼. 얘도 성립하는 거죠. 얘가 성립한다? 알파 0이 아니라 얘도 성립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 다음에 내가 양변에 뭐를 곱해버리면 쟤처럼 모양이 나올까? 잠깐만요. 알파 3승으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저기다 그냥 대입해보면 되죠. 근인지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그냥 대입을 하면 밑에다 써볼까요? 대입을 하면 플러스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분의 이렇게 D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한다 뭐가 되죠? 분의 이렇게 마이너스 알파 분의 B 플러스 A 얘는 0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똑같죠? 똑같죠? 이상해. 이거 확인을 하면 돼요. 그래서 대입해서 확인을 하면 되고요. 참고로 이렇게 개수를 뒤집어 버리는, 개수가 뒤집어서 근이 이렇게 역수가 되는 경우는 완벽히 그냥 뒤진다고 바로 역수가 되진 않아. 좀 처리를 좀 해주긴 해야 돼. 이번 고3 수능 특강에 나와 있었던 내용, 좀 특이한 내용 중에 하나였고, 몇 분이니? 있나? 38분. 이거 그냥 fx에서 처리하는 거 그냥 안 할게요. 간단히 말하면 x 상승, f, x 분의 이게 역수인분을 갖는 식으로 변형하는 건데, 이거 내신 대비할 때 해줄게. 내신 대비할 때 만약에 학교 프린트를 복잡한 게 나오면 해주고, 일단 이 문제에서는 그냥 대입을 잘 해보세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대입했을 때 같은지 확인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힌트로 이렇게 씁시다. 이거 지우개 지우고, 요 앞쪽에 이렇게 해서 얘는 내가 지금 뭐를 해서 확인을 해본 거야? 대입. 대입으로 확인 이렇게 힌트만 써놓고 대입해서 확인. 네, 이렇게까지만 하고요. 그럼 한번 봤기 때문에 너네가 풀린 시간을 웬만큼은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잘 고민해서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고2 때도 되게 많이 되는 내용 잘 봐야 돼요. 고2 수투에서 직업도형 나온 내용 중에 하나고, 자, 따라서 3차 동그라미. 그럼 3차니까 근을 총 3개를 가지게 될 거야. 복소수 범위에서. 근데 어떤 조건이라고 했냐면 따라서 중근. 그러니까 참고로 중근은 근이 몇 개라는 얘기예요? 몇 개를 말하는 거죠, 중근? 2개를 말하는 거야. 이게 줄임말이에요. 따라서 서로 같은 두실근. 이렇게. 근데 꼭 실근일 필요는 없긴 한데. 중근, 허근도 중근을 부르나? 이거는 우리가 문제 나오진 않는데 갑자기 부르는 거야. 이렇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이를 중근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나?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중근은 서로 같은 두실근을 해석을 한다 정도로 일단 알아놓으면 될 것 같고, 허근은 아무 경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차니까 총 3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똑같다라고 하면 똑같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면 따라서 인수분해. 인수분해서 인수 하나를 빼내야 돼. 그럼 1차씩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뒤에가 몇 차씩이 되니까? 총 3차죠? 앞에 1차 하나 빼냈어? 뒤에 몇 차? 2차. 그래서 하나를 먼저 인수를 묶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따라하세요. 인수정리. 인수정리는 보통은 미정계수 이렇게 나와. 똑같이 미정계수 하나는 포함이 돼 있어요. 수투에서도. 그냥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인수정리 대입을 할 거잖아. 나는 주로 뭘 대입하냐면 따라하세요. 미정계수 소거. 2K가 소거되려면 누구 대입하면 X에 몇 대입하면 2K가 소거가 될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K 나와가지고 소거가 되겠죠? 그럼 난 그거부터 보통 집어넣고 그거 집어넣고 보통 다 풀려요. 자, 그럼 1 대입하면은 1 얘랑 1 Y가 없어지죠? 마이너스 2K, 2K 없어지죠? 아, 그럼 1 대입해서 여기 나왔다. 은호야, 그러면 너 뭐라고 설명할래? 뭐에 의하여 어떻다라고 말하면 될까? 인수정리 인수정리에 의하여 X X-1을 인수가 된다. 자, 이거는 너네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봅시다. 자, 조립제법 쓰고 싶으면 쓰세요. 나는 그냥 묶어낼게요. 자, 묶어낸다면 자,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은 편하다 그랬죠? 최고차항은 간단히 누구겠네? X제곱. 헷갈리면요, 비워놓고 X 하고 상수항 2K 나오려면 몇이면 돼? 이렇게 먼저 써놓고 마지막에 하나만 결정을 하세요. 자, 그러면 최고차항 말고 두 번째 항이 지금 2차 항이 있어 없어? 없죠? 개수가 몇인 상태인 거야? 2차 계수 0이죠? 2차 항이 없어? 자, 그러면 얘 전개했을 때 2차가 나오려면 이렇게 곱하면 2차 하나 나오죠? 1차 곱해도 2차 하나 나오죠? 여기서 나온 걸 여기서 더했을 때 없어져야 돼. 여기 곱하면 몇 x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x제곱. 얘 전개했을 때 몇이 나와줘야 돼? 플러스 x제곱. 그럼 여기가 플러스 뭐여야 된다는 거야? x 이렇게 됐던 거죠. 이렇게 인수분할 수 있으면 조립제법보다 빠르겠죠? 자, 그랬을 때 는 0이니까 여기에서 x는 몇이 나오고 1이 나오고 여기에서 x가 이제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2개가 나올 거야.
얘가 무슨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근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 그럼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어야 돼. 두 가지 다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여기 수트에서 똑같이 나눠. 첫 번째 케이스 1번. 케이스 1이라고 쓸게요. 1이랑 1이 아닌 두 시간을 가지면 돼. 이렇게 써요. 1 그리고 알파는 1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이 중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케이스 2번은 1, 알파하고 알파는 1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알파가 중근이던가 1이 중근이다. 두 가지 케이스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다 써줄게 일단. 자, 그랬을 때 1번 케이스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일단은 알파가 여기서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중근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조건 해석을 해라라고 하면은 바로 무슨 식 쓰면 될까 얘들아? 중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몇이 나와야 되고 0이어야 돼. 근데 D가 0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혜인은 언제 안 되는지 알아? D가 0이면 중근이잖아요. 이런데 중근인가요? 가만 안 듣고 있었어? 지금 D가 0이면 된 거 아니에요? D가 0이면 안 돼? 이게 1일 수도 있어요. 이게 1이면 1 그러면 중근이라는 거 안 부르는 거 아니에요? 수투에서 따라서 3중근. 그럼 중근이면은 두 개만 똑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가 나오되 그 알파가 몇은 아니어야 돼요? 1은 아니어야 돼. 그럼 내가 1을 대입했을 때 0이면 여기 1이 나오는 거죠?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지? 예를 들면 여기 gx를 합니다. 이 부분을 gx를 하면 되면 d가 0이어야 하고 추가 조건이 더 붙어.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좀 까다로운 유형이고 이런 유형이. 그럼 d가 0인데 이 g에다가 1 대입해서 0이 안 나와야 되니까 g1이 뭐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따라서 알파가 1이 아닌 중근. 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1이 아닌 중근인데.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야 되고요. 지민 안 놓쳤어? 자, 그러면 세 번째. 얘는 좀 달라요. 1 앞에서 하나 나왔죠? 근데 1이 여기 하나 더 나와야 된다. 1이 하나 더 넣으려면 이번에 1 대입했을 때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 여기 돼야 된다. 그럼 G 1이 0이다. 이거 하나 추가가 더 붙어. 그럼 1 대입하면 0 나왔으니까 1 두 개 나왔어. 근데 얘는 뭐가 아니어야 된다 그랬죠? 1이면 3중근 된다 그랬지? 그거 우리 아직 안 배웠죠? 1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알파가 1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세우죠? 그냥 얘네들이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식은. 그럼 바로 무슨 식 써버리면 될까? 판별식. D가 아니면 어떠면 얘네들이 다르다라는 의미일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좀 더 어려워지면 조건이 덕지 더 붙어요. 근데 수상에서는 딱 이 정도까지.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3차 방정식이면 복소수 범위에서 근이 몇 개 나온다고요? 3개. 근데 문제에서 중근을 가진다 그래? 따라서 중근 서로 같은 두 근. 여기 주로 근데 서로 같은 두 실근으로 나오면 될 거야. 서로 같은 두 근이기 때문에 두 개만 똑같고 나머지 하나는 똑같지 않아야 돼서 1이 아닌 알파가 중근일 때와 알파가 아닌 1이 중근일 때 두 가지로 나눠야 되고 한글로 표현하면 따라하세요. 1번 중근. 근데 이 중근은 몇이 아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중근이니까 D는요. 1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1 대입해서 0이 안 나와요. 이 두 가지를 식을 쓸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얘도 이번에 1이 중근일 때는 1이 하나 나왔단 말이야. 여기 1이랑 1이 아닌 알파 하나 더 나왔구나. 그럼 1 알파니까 둘이 다르니까 D가 0보다 커야 하고 1 하나 가져야 되니까 G1이 0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이해되나요? 자, 얘는 한번 쭉 여기까지 써보세요. 중근의 정의가 우리가 중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만 나오는 이유는 허근 똑같은 거 두 개 가지려면 개수가 허수가 될 수도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래서 중근이 나왔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구나 그냥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실근으로 해석을 하시고요.
이렇게 비워놓고 여기가 1 알파, 알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세히 풀어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써보시고요. 자, 고차원에서 뒤에 3개를 하고 쉬는 시간이 아마 너무 오래 걸릴 거야. 그래서 55분처럼 49분 두 문제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뒤에는 뭐 근각의 생각이나 별거 없어요. 혈액은 별거 없고. 이거였죠? 7, 4였죠?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려니까 1번식에서의 K 값이 하나 나올 거고 2번식에서도 K가 하나 나올 거야. 그 두 개를 더해라. 따로 구해서 더해라.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고. 다음 문제로 갑시다. 얘는요. 삼각형이 세 변이 돼서 조금 동그라미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딱 겹쳐 있거든요. 얘는 삼각형이라 좀 헷갈릴까봐 넣었고요. 같이 한번 보면 너네가 풀 때 좀 덜 헷갈리지 않을까 해서 일단 넣었어요. 자, 3차 동그라미 마찬가지로 칠게요. 그리고 미정계수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럼 따라하세요. 고차방정식. 그러면 만약에 이 특별한 꼴이 아니라면 무조건 인수정리로 인수 하나 빼내고 시작을 해야 돼. 그럼 미정계수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럼 따라하세요. 미정계수 소가. 미정계수 소가되는 애부터 먼저 확인을 해. 대부분 그거니까. x에 몇 대입하면 딱 소가 되겠니? 1 대입하면 소가 되죠? 1부터 넣어보는 거야. 아닌 말고. 자, 1 대입하면 얘 몇 대고요? 얘는 몇 대야? 1. 얘는요? 마이너스 5. 얘는요? 이렇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해보면 딱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누구를 인수로 갖겠다? x 마이너스 무슨 정리에 의하여? 인수 정리에 의하여. 그래서 인수 그냥 하면 되겠죠? 아이고 괜히 졌다. 한번 하고 지울게. 이거 쓰지 마. x 마이너스 1하고 자, 이번에도 연습 한번 내가 천천히 해볼 테니까 너네 머릿속으로 따라와. 자, 일단 최고차항이라는 상수하면 편하게 최고차항 상수 두 개 똑같이 보면 된다고 했죠? x 제곱이라 하고요. 어쩌고 x 나와야 되고요. 플러스 k가 돼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자, 2차항 계수가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4x제곱이 더 나와줘야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난 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얘기가 됐나요? 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x가 1 하나 나왔어요. 얘는 일단 k 때문에 알 수가 없어. k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자, 근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세근이라고도 안 하고 세 실근도 아니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줬죠? 이런 거는 특별한 조건들을 밑줄을 당연히 치면서 읽는 게 좋아요. 서로 다른, 서로 같은 중근, 실근, 허근 그냥 근 아니라 뭔가 추가로 더 붙는다면 일단 문제 쓰이니까 어떻게 했죠? 당연히 잘 봐야 되고요. 근데 얘네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래요. 얘 세 근이 그때 미정계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직각삼각형이니까 무슨 정의 쓸 생각해야 될까? 피타고라스 쓸 생각해야겠죠. 근데 일단은 알파 베타 값만 올까? 근데 하나는 1 구해놨죠. 그럼 이렇게 할게요. 1이랑 여기서 두 개가 더 나올 테니까 걔네 이름을 알파와 베타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일단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 했으니까 얘네 둘은 서로 어떤 몇 실근이라고 불러야 될까? 서로 다른 이니까 그 조건 때문에 여기서 바로 내가 무슨 식도 쓸 수 있어야 돼? 서로 다른 에서 바로 한 변씩 써서 써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b제곱, b'제곱 하면 몇이에요? 4 빼기 k가 0보다 어때야만 한다. 이거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럼 넘기면 k가 뭐보다 작다. 일단 이것도 문제에서 안 쓰일 수도 있지만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조건 다 얻어놓고 가는 게 맞아. 자, 그때 두근의 합과 곱을 우리가 구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셋의 제곱합이 나오잖아요. 제곱합 같다. 그럼 하나씩 조건 해석을 해봅시다.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누가 제일 길까? 누가 제일 길까요? K 4보다 작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4 알파 베타가 K 이렇게 되는데 합이 4다. 1이 제일 짧다. 1이 제일 길다. 1이 제일 길다면
일단 알파 베타 두 개 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볼게요. 순서 이렇게 해. 작은 걸 알파로 놓고 큰 걸 베타로 놓을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일단 1은 가장 긴 변이 될 수가 없어. 따라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 결정 조건 개념 우리가 써봅시다. 조건은 한 변은 나머지의 합보다 어떻다? 나머지 둘의 합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예를 들면 한 변이 있어. 근데 나머지 두 변이 얘 합이랑 합보다 작으면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막대기 두 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만날 때까지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만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얘들이 길이가 똑같다? 그 말은 이렇게 되는 거야. 삼각형이 깨져버려요. 짧았다? 그럼 애초에 연결도 안 돼. 그래서 삼각형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따라하세요. 한 변은 나머지의 합보다 작다. 네, 이거는 삼각형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웬만하면 잘 만든 문제는 웬만하면 쓰게 만들어요. 얘는 자주 나오니까 연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둘의 합이 4기 때문에 얘는 가장 긴 변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 절대 안 돼요. 얘는 똑같아 해봤자 2고 얘가 더 크다고 서로 다르니까 얘 2보다 클 거란 말이지. 2보다 클 거기 때문에 얘는 제일 긴 변 될 수 없고 베타가 빗변이 되는구나 해서 그러면 1제곱 A로 쓸게요. 알파 제곱이 베타 제곱이다.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작성하게 돼요. 그때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주어진 조건 쓸 거 다 쓴 거야. 서로 다른 세식은 이런 조건에서 K의 범위 일단 하나 나왔죠? 그리고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인수분해해서 하나 1 나왔고 나머지를 작은 거 알파, 큰 거 베타로 나왔을 때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베타가 빗변이 1수밖에 없어서 피타고라스 좀 이렇게 간단하게 써준 거죠. 여기까지 괜찮네. 자, 그런 다음에 정리를 써보면 돼요. 자, 그럼 얘를 난 이렇게 할게요. 합을 알고 있잖아. 근데 이거 넘기면 무슨 꼴 될까? 합차꼴. 그럼 나 얘 좀 넘겨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쓸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쓸게요. 는 그냥 이렇게 쓰면 기분이 좀 좋아. 누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합이 몇이다? 4. 베타 마이너스 알파. 긴 길이에서 짧은 길이 뺐더니 몇이 나왔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내가 얘랑 얘를 쓰는 거죠? K값 쓸 거야.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두 분의 합, 두 분의 차. 네, 합을 알고 차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따라서 합과 차는 제곱을 연결된다. 그거 쓰면은 알파 베타 나오겠죠? 한번 써볼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베타 플러스 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다가 뭐 하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 여기 얘 나왔으면 얘 나오겠죠? 그럼 이게 K 값도 알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다 구하고 지워버릴게. 이게 몇이었죠? 몇이에요? 16분의 1 이렇게 되죠? 이게 몇이죠? 16. 이렇게 되니까 넘기면서 알파 베타 와? 255? 이게 맞아? 계산 어디서 틀렸나? 그러면 알파 베타는 K랑 똑같은데 그게 64분의 250입니다. 이게 당연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계산 실수를 안 했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거 삼각형 결정 조건 써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써야 될 게 이 문제에서 여기까지 쓰면 오늘 풀으세요. 쓰세요. 자, 인수분해 된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운 좋게 바로 구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K 때문에 못 구해요.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 이용해서 우리가 알파 베타를 모걸로 식을 작성했고 계산했다. 이 정도만 해줄게요. 서로 다른 데서 K가 4보다 작다. 일단 이거 64분의 4 256 4보다 작은 게 맞네요. 이 조건이 쓰이진 않는 문제에서 근데 쓰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표시를 당연히 하는 게 맞고 이 정도 써놓고 갑시다.
하민아, 오늘 잠 많이 못 잤어? 너 사탕 안 먹었지? 이따 쉬는 시간 끝나면 사탕 가져야 돼요. 물도 마시고 사탕도 먹고. 자, 잘 써놓으시고요. 너네 이거 잘 들어야 클리닉 시간에 잘 써놔야 클리닉 시간에 잘 풀고 숙제 줄이겠죠? 이거 만약에 클리닉 시간에 못 끝냈다? 그럼 너네가 내일 밤늦게나 하겠죠? 그러면 이거 또 기억 안 나. 30분 걸리고 2시간 동안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주어진 걸 끝내는 게 공부 효율이 제일 좋으니까. 잘 써서 잘 문제에서 푸시고요. 자, 이다음에 한 문제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일단 3차 동그라미, 이건 내가 왜 넣었을까? 비슷해 보이죠? 3차 동그라미 일단 했고요. 그러면 얘들아 3차니까 특별한 걸 아니면 무슨 정리 써야 되는 거야 당연히? 인수정리 당연히 써야겠죠? 미정계수 하나 있죠? 그다음에 x에 몇부터 대입할까? 1하면 미정계수 k가 소거될 것 같죠? 그럼 웬만하면 1 대입하면 다 나와. 그래서 x-1 하고 나면 2차 하나 나오겠죠? 우리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지금 뻔하지 뭐 이렇게 나오고요. 능력했을 때 세근, 이거 이게 기본 세팅이야. 실근 아니죠? 허근 아니죠? 서로 다른 뭐 중근 이런 거 안 들어갔죠? 이게 기본 세팅이야. 이게 아니다? 무조건 표시를 해야 돼. 이거는 기본 세팅이니까 표시를 안 할게요. 근데 이게 아니었다? 그럼 무조건 특별한 조건이 들어가는 거니까 표시를 잘 해줘야 돼. 자, 근데 알파, 베타, 감마 3개 있는데 알파, 베타 중에서는 실수가 하나예요.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다. 그때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하나가 실수래.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란 얘기야? 허수. 실수가 아니면 허수밖에 없죠? 우리가 복수수에서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실수, 둘 중에 하나는 허수야? 누가 실수고 누가 허수인지만 딱 보면 돼. 근데 이 식, 알파, 베타의 관계식이 있는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1번. 알파가 실수래. 자, 실수 제곱은 무조건 무슨 수여야 돼요? 실수 제곱은 양은 수죠? 양의 실수. 근데 지금 알파가 실수면 베타는 무슨 수여야 돼서? 허수. 알파 제곱했으니까 실수 제곱은 실수죠? 양의 실수가 나왔는데 그게 허수의 마이너스 2를 곱하면 간다? 가는 불가능? 네, 되죠. 이거 야 허수의 마이너스 2 곱해도 허수잖아. 그 양의 실수가 허수랑 똑같다? 말이 안 되죠. 아, 그러면 2번 이게 되겠네. 그럼 알파가 무슨 수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타가 무슨 수인 거야? 근데 봐봐, 잘 봐봐. 허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허수를 제곱하잖아? 그러면 보통은 허수가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허수인데 제곱했는데 실수가 나올 때가 있어.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순허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만약에 순허수였다? 그럼 허수 제곱하면 뭐가 나올 거고? 실수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음의 실수라고 표현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곱했는데 그냥 똑같이 허수였다? 아니지, 순허수가 아닌 허수. 순허수 아닌 허수였으면 그럼 그냥 허수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거꾸로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도 있어야 돼. 알파 허수였죠? 허수 제곱했어. 근데 허수가 될 수도 있고 음의 실수가 될 수 있다 그랬지. 이거 허수 아니죠? 왜? 베타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허수 제곱했는데 실수가 됐어. 일단은 그럼 이게 무슨 실수여야만 하고? 음의 실수였어야 돼. 그러면 알파가 무슨 수였다는 얘기예요? 알파 순허수. 얘가 하나 더 나와야 돼. 순허수 제곱하면 무슨 실수가 나온다 그랬죠? 음의 실수. 이게 음의 실수여야 돼. 그럼 베타는 무슨 실수였던 걸까? 이것까지 나와야 돼. 추가 조건이 순허수와 양의 실수란 조건까지 얻어낼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별로하지 않지. 막 풀어도 나오긴 나오나보네. 자, 그래서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을 구하려고 했어요. 근데 봐봐, 우리가 여기에서 감마에 대한 조건까지 추가로 얻을 수 있어야 돼. 왜냐? 지금 k가 0이 아닌 실수라 그랬죠? 개수가 전부 다 실수야. 내가 이거 왜 떠올렸을까? 왜 개수가 실수인지 확인했을까? 개수가 전부 다 실수여야 성립하는 건 뭐죠? 켤레근. 무슨 켤레근? 따라서 복소수 켤레근. 알파가 허수라 그랬죠? 베타 실수?
그러면 우리가 개수가 만약에 전부 다 실수잖아? 무조건 켤레복소수를 근으로 가져야 돼. 허수를 가질 거면 하나는 못 가져요. 무조건 쌍으로, 켤레로 쌍으로 가져야 돼. 총 3개 가질 수 있죠? 총 3자리 중에 하나 허수래?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켤레복소수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 여기는 무조건 뭐로 고정이다? 실수로 고정해. 왜냐? 허수 여기 들어갔으면 얘네들은 켤레 관계야. 얘 켤레가 있어 없어? 없죠? 허수가 불가능한 얘기야. 이런 건 너네가 좀 알아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3차에서 허수 하나 나왔다? 나머지 하나 허수와 실수가 그냥 고정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나요? 실수가 2개 나왔다? 나머지 하나 허수니까 고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허수가 나올 거면 몇 개씩 나와야 돼? 2개씩. 그럼 허수가 못 나오면 무조건 실수이고. 2실은 나왔다? 나머지는 무조건 실수인 거야. 하나는 나왔다? 이렇게 하나 고정이니까 나머지 실수 그냥 고정인 거야.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다 좀 써놓을까? 자, 그래서 식은 가능하고요. 식은 2개 나왔다 나머지 하나 그냥 식은 고정이야. 그리고 만약에 허그나 나왔다 이렇게 할까? 식은 나오면 나머지 2개가 식은으로 결정 이렇게 쓸 거야. 허그나 나오면 나머지가 뭐랑 고정된다고 바로 얘랑 무슨 관계 있는 하나 나오고 켤레 관계 하나 나오고 나머지 하나 무조건 뭐로 나와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면서 이해됐나요? 그래서 문제 계산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귀찮네. 그럼 얘는 지금 알파, 베타, 감마인데 베타가 실수였잖아요. 알파랑 감마가 켤레 관계였다는 얘기예요. 알파, 감마가 켤레 관계구나. 나머지 2허근이어야 되니까 알파랑 감마가 켤레 관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불러주세요. 어떻게 되죠? x제곱 상수항 무슨 쓸까요? 마이너스 1 뭐 곱해야 k가 될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마이너스 x제곱 될 수 있죠? 0 그거 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x제곱 빼기 k 이렇게 됐던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 근데 여기서 지금 x는 1이 나왔고요. 이상하다. 야,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k가 0이다? x는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야 실수잖아. 왜 허수래? 실수 아니야? 야 루트 k면 실수잖아. 근데 왜 허수야? 뭐 좀 어디서 틀렸나요? 아니요. k가 무슨 수면 허수가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베타가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죠? 여기 알파랑 감마인데 알파 감마가 무슨 수라고 했기 때문에 켤레 복소수 관계 둘 다 허수기 때문에 심지어 베타 알파구나. 심지어 무슨 허수가 있네. 수호수. 그래서 뿔마 몇 i 이렇게 2개가 수호수 2개가 나오는 거야.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건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예요.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너네가 아주 어려운 문제 쉽게 풀 수 있게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려운 문제는 그냥 무조건 틀린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경험을 해보는 거 경험 잘 이해를 해보세요. 너네가 이걸 능숙하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똑같이 나처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학원 안 다니고 놀다가 시험 보면 1등은 바로 나올 거야. 당연히 어려운 거니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어쩌는 거야? 실수 하나 나왔네, 베타 1이 양의 실수 1이 바로 나와버렸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알파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나오겠네. 알파 제곱은 하면은 몇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알파는 하면은 뿔마 루트 마이너스 2니까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수노수 2개 나온 거지. 그럼 K값 나오겠죠. 이 중에 하나가 알파인 거죠. 나머지 하나가 감마인 거고 이게 알파 감마. 그러면 K가 이게 몇이었던 거예요? 안으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였던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사실 이거는 해석만 잘하면 해석만 잘할 수 있으면 사실 계산이 없기 때문에 인수분해만 처음에 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암산으로 끝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해석의 과정이 조금 복잡해. 계산은 간단한데 해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너네가 이런 거 좀 많이 어려워할 거야. 그래서 지금 허수의 제곱이 결과가 음의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허수가 될 수도 있다. 케이스 써놓고요. 3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가 실수 또는 허수라고 언급이 됐다? 그 나머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근데 이런 케이스도 있긴 하죠. 실수 하나이지만 실수 하나 알려줬지만 아 이건 그럼 이렇게 쓰면 이렇게. 이거 썼나? 썼네요. 케이스 그냥 수영선을 쭉 그려줄게. 실수 하나 나왔다. 허수 하나 줬다. 이렇게 주면은 여기서 케이스가 실수한 다음에 실수일 수도 있고 실수한 다음에 털레인 허수 나올 수도 있고 허수다 그럼 무조건 이건 고정이에요. 허수다 그러면 허수 실수 이렇게 세 개로 쓰는 게 맞겠네요. 이게 전부 다고 이거 외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얘들아 쭉 단어 쓰세요. 따라서 한번 써봐. 아 뭐야 K 구하는 게 아니었잖아.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쓰는 거였네? 베타는 1이었고 감마 제곱은 알파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1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있겠네. 16번은 객관식이었고요. 문제가 원하는 게 K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찍으세요. 그래서 잘 따라 쓰고 풀어보세요 한번. 잠깐 쉬었다가 그냥 7시 넘었나? 7시 9분 잠깐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뒷부분 같이 한번 봅시다.